대통령 선거를 29일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마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표정이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만 보고 정치합니다. 지지율 보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서 50% 이상 지지를 모아주셔서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시기를 저는 호소합니다.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 안 된다로 맞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선거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집권한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지금 영상을 보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상관 안 한다고 그러면서도 약간 자신감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예, 지금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자 대결 양상에서는 우위를 지킨 적은 있지만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앞선 것 오늘 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36.8%의 지지율로 문재인 후보의 32.7%를 넘어섰는데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봤을 때 의미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늘 첫 1위를 차지했는데 이 외에 쏟아진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안 후보 늘 지지율은 신경 안 쓴다고는 하지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를 물어보니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로 박빙이거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로 앞섰을 때만 하더라도 설마 정말일까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나온 여러 언론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내부 분위기는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들을 짜고 있을 때 그전에 자문단이나 정부에서 도와줬던 것보다 더 많은 자문이 오면서 더 많이 도와주겠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라는 게 실제로 안캠에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안캠 내에서는 해볼 만하다,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현수 기자, 우리 지지율 얘기할 때 항상 보면은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시간이 또 29일 남아 있다는 게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후보 측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후보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억울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하도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만 보면은 먼저 그걸 계속 비판하는 이른바 문모닝 실태가 좀 강했던 걸 좀 억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약간 이제 뭐 문재인 후보 표정이 조금은 조급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그 전에 여유로움이 조금 떨어진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경선이 끝났는데 보통 경선이 끝나면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 다른 주자들의 이제 지지율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신통치 않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 안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까지 조금 당황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뭐 홍데스크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지금 29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 몇 번이나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리고 사실 최선을 뽑을 수도 있지만 차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게 또 선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문 후보가 확실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에 당 차원에서도 이제 대세론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시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대세론에 안주했다면, 또는 정권교체 당위론에 안주했다면 이제는 그것들과 과감하게 결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처음이기에 다소 혼선도 있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당 중심 대선을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약속을 드렸었고, 또 그 길만이 2012년 대선 패배의 교훈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2017년 대선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현수 기자가 경선이 끝난 뒤에도 컨벤션 효과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분석을 했고, 지금 추미애 당 대표 역시도 대세론에 안주한 측면이 있었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서한한 기자,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 문재인 후보 무엇이 문제라고 좀 지적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내 경선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후보 측 캠프 측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마지노선으로 80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지자 전체를 80%라고 80점이라고 한다면 이 경선을 통해서 이 다른 후보들의 지지자까지 끌어들여서 100점을 맞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못해도 80점은 맞자라고 하고 갔는데 막상 이 경선을 통과한 최악의 결과인 80점만 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도 전번에 저희와 통화를 했을 때 예상했던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은 이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의 표심 변화 흐름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절반 넘는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지자의 표심을 바꿨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 경선이 끝났는데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맴도는 것은 일각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있다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지 않냐.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만 남았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당내 경선을 항상 보다 보면 정치권에서 1 더하기 1은 2는 항상 그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후보 등록 직전, 그러니까 이번 주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번 정치권 인사들한테 물어보니 이번 주 닷새 안에 정말 선거가 사실상 결정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대 대선 결과들을 봤을 때 후보자 등록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의 순위가 뒤집힌 적이 없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시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18대 대선 때도 후보자 등록 직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승리를 예감을 했었고요. 17대 대선 때도 그리고 16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정몽준 전 대표가 후보자 등록 직전에 단일화를 성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고스란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고 그때 역전을 한 것이 바로 대선 그 결과에 직결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13대 대선 때까지 쭉 표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후보 등록 직전까지 이기고 있던 사람들이 대선에서 본선에서 다 이겼다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간의 다른 변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번은 사실상 그 보궐적인 성격의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았고 그리고 이제 보수 주자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한 선거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의 표심이 사실 많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통은 후보자 등록할 지점층에는 보통 어떤 후보를 찍을지를 결정을 해놨다는 건데 역대 사례를 보면 이번 선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미 대선의 특수성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는군요. 자, 최석호 기자. 근데 이렇게 좀 촉박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안찍박, 홍찍문,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홍찍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당선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반문정서를 자극을 한 겁니다. 홍준표를 지지하면 그것은 결국 사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하면 문재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보수층 이제 홍준표에 연연하지 말고 안철수로 와달라. 그래야 문재인을 제낄 수 있는 사람 안철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박지원 대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안찍박, 그러니까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뜻이냐? 안철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진짜 뒤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박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이 모든 거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박지원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이 2조 시대나면서 문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4년간 1등 후보로서 문재인 대세론을 주장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다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초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면은 그 자체가 대통령감이 못 됩니다. 제가 안철수 찍으면은
국민이 상황되지 네. 지금 이조시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처신을 알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홍준표 지사가 발언한 것이 실제로 보수층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런 사표 공포 프레임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보수 주자들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안보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문재인 전 대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 표가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더라 라면서 공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표가 보수표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고 했는데 그게 종착점이 아닐 거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표 프레임 논쟁, 사표, 이게 표를 결국 죽이는 거다, 이 논쟁이 이번뿐만 아닌데, 서한환 기자, 실제 이런 사표 논쟁이 그 본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사실 이런 사표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차선의 후보를 찍어야 될 때 이 차선의 후보에게 나쁜 이미지를 먼저 씌워서 이 표심을 주려는 사람들에게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지난 1997년 때 이제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후보가 각각 있었을 때 이회창 후보 측에서 이 이인재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그러니까 즉 나뉘어진 보수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잡고 나왔었고요. 2002년도에는 당시 이 권영길 후보가 나오자 민주노총당 지지자들이 권영길을 찍으면 이회창이 된다. 그러니 노무현 당시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면서 이런 권찍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 프레임은 결국에는 사실 예전부터 늘 되어오던 프레임인데 문제는 사실 전문가들도 이 프레임이 과연 언제까지 먹힐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찍박 프레임, 그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 말, 결국 좀 전에 말을 들어봤지만 박지원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측이 좀 유리하게 보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찍박 공격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까요? 이 프레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박지원 대표의 발언 또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투표를 할 때는 적극 투표층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누가 내 지지자 중에서도 투표소에 나와서 나를 찍어줄 적극 지지층이 있어야 사실상 당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보수층 지지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약간의 반대 세력들에 대한 대안론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선거 29일을 앞두고 이렇게 졸장부짓을 하면 대통령감이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졸장부짓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졸장부짓, 이 그렇죠.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네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의 그런 약간 대장부가 아니라 졸장부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홍찍문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갖고 또 문재인 후보 측이 나를 겨냥해서 안찍박 이렇게 공격하는 게 할 이야기냐 뭐 이런 푸념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푸념이지만 여기에 또 보수 농객인 조갑재 씨가 홍찜문을 거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홍준표를 버리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악은 문재인이라면 차악은 그래도 안철수는 차악 정도는 된다. 차선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이 형성되지 않을까. 질문하면서도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국민만 보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대표 논객인 조갑재 씨가 안 후보를 좀 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전에 나왔던 그 안철수 대표 영상은 질문하는 기자 표정도 다 알면서 뭐 그런 걸 물어보느냐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근데 안철수 후보 측으로 볼 때는 좀 딱히 그렇게 탐탁치는 않은 표정인 것 같은데 서항환 기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최근에 이 안철수 후보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국민만 보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대로 곤란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표현하면 호남의 깃발을 꽂고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기반인 호남을 바탕으로 해서 진보와 보수라고 어디 하나를 먼저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보수 대표 논객인 조갑재 씨의 지지 선언을 놓고 당연하게 뭐 환영한다,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놓고 싫다,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도 가져가야 되면서 보수층도 가져가야 되는 이 안철수 후보의 애매한 위치 때문이거든요. 뭐 좋게 표현하면 확장성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를 놓고 안캠에 물어봤더니 안캠에서도 스스로 지금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뭔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확장성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논란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정책과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좌우 성향 프레임으로 따지면 중도를 지향하는 안철수 후보, 이렇게 지지층이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확고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캠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안 후보를 겨냥해서 제2의 박근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고 누구가 미워서 막연한 이미지 속에 허구되면 똑같은 제2의 남자 박근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탄핵을 반대하고 이러한 이 부역을 하고 이걸 옹호했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활용해서 일종의 렌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렌트에서 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렌트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쓰고 송영길 본부장이 아주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저 대표 저격수였던 정청래 전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최석호 기자 무슨 이야기죠? 예, 안철수 후보는 좋겠습니다. 조갑재 씨가 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갑재 씨가 뭐 차악이 안철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누가 그 사람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은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조갑재 씨가 안철수 후보를 미는 것을 그렇게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 북한이 진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진보 후보는 다 북한 편이고 빨갱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몰아가는 그 민주당을 향해서 극도로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구 여권을 전문적으로 취재를 했으니까 이현수 기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갑재 씨 하면은 대표 보수 논객인데 그렇죠. 이 조갑재 씨가 왜 갑자기 안철수를 차악이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차악이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라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뭔가 의도는 더 없을까요? 네, 지금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이 조갑재 씨 발언이 약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측 전선을 더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가장 피해자는 사실상 보수 진영들의 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수 진영 주자들 뭐 다양한 여론조사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합쳐도 지금 10%가 넘지 않는 수치가 나오거나 10%가 넘어도 조금 넘는, 어떻게 보수 주자들이 합쳐서 지금 다 10%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사실상 보수 진영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대구 경북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실히 표 쏠림, 지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그 보수 논객으로 대표적인 조갑재 씨가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지원 사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향후 이제 보수 표심 또는 그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그 표심들이 어떻게 이동하게 할지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로 살펴볼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대세론의 이상 기류가 감지된 거는 뭐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문재인 후보, 그래서일까요? 지난 주말 당내 경선 경쟁자들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달려갔는데요. 그 정치적 의미를 서한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